인종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했던 20세기 미국. 그 혼란 속에서 평등과 자유를 외치며 비폭력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1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 킹. 그는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자라며 차별의 현실을 어린 나이에 경험했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15살에 무어하우스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후 크로저 신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철학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55년 로자 파크스의 체포 사건은 마틴 루터 킹을 민권운동의 최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며 비폭력 저항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대중교통 내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버스 좌석 거부 사건으로 로자 파크스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엄격한 인종차별 정책인 짐크로 법에 따라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몽고메리의 시내버스에서도 흑인 승객은 뒷좌석에 앉아야 했고, 백인이 앉아야 할 자리가 부족하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백인 전용 좌석 바로 뒤 흑인 전용 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혼잡해지자 버스 운전사는 흑인 승객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를 거부했고, 운전사는 경찰을 불러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이 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끄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이콧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버스에서의 인종분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현대 민권운동의 어머니로 불리며, 그녀의 행동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인권운동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서 열린 워싱턴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연설을 진행합니다. 연설은 미국 남부의 심각한 인종차별과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는 민권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흑인들은 투표권, 교육기회, 일자리,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권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킹은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음을 강조하며 흑인들이 이 약속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킹의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반복적인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의 꿈은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내 꿈은 내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전의 노예와 노예주의자의 자손들이 함께 형제로서 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꿈꿉니다. 킹은 인종적 불평등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와 정의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킹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며 폭력 대신 비폭력을 통해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I have a dream 연설은 오늘날까지도 평등, 자유, 인권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설은 미국 사회에 큰 여론을 형성하며 이후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 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설은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선 평등과 화합의 메시지로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와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차별에 맞선 비폭력적 저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평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은 미국의 민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서 열린 대규모 평화 시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워싱턴 대행진,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행진으로 불렸습니다. 이 대행진은 흑인 시민권 보장, 인종차별 철폐,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평등한 일자리와 임금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행진에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와 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역사에 남았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은 약 25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평화 시위 중 하나였습니다. 참가자 중 약 4분의 1은 백인이었고 이는 인종 간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차별을 불법화했습니다. 또한 이 행진은 또한 흑인 유권자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1965년 선거권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은 평화로운 집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시민권과 평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늘날까지도 인권운동과 평등을 위한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적인 민권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흑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그는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당시 멤피스를 방문하여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업은 흑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종차별적 대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킹은 평화적 시위를 조직하며 인종평등과 경제적 정의를 위한 그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킹은 로레인 모텔의 발코니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격수의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은 그의 목 부위를 관통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제임스 얼레이는 킹의 암살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후 빠르게 도주했으나 약 2달 뒤 런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킹의 죽음은 미국 전역에서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암살은 인종평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민권법 통과와 관련된 사회적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많은 이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으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킹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평등과 정의를 위한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생일은 현재 미국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한 개인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는 모두 꿈꿉니다. 평등함을 완성하려던 그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날을